한 주간 서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번 시간은 TBS 기자와 함께 최신 핫 이슈를 키워드로 살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박가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일주일도 안 돼 사라졌다. 자, 이거 안전모가 도대체 몇 개나 사라진 겁니까? 따릉이에 있는 안전모. 제가 여의도에 가서 방송을 하려고 가봤더니 안전모들이 있는데 이미 비어있는 곳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미 보셨군요. 사라진. 예, 바로 그 시민자전거 따릉이 안전모가 사라진 건데요. 서울시가 지난 7월 말부터 여의도 곳곳에다가 따릉이 안전모 585개를 비치를 해놨는데 이게 일주일도 안 돼서 절반 이상인 404개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예. 지금 뭐 서울시가 너무 시민의 양심들 믿었던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당초에 뭐 안전모에 GPS라든지 뭐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앱 이런 거를 좀 도입하자는 시민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서울시는 그냥 시민의 양심에 맡기겠다라고 하면서 그 대신 대안으로 이제 디자인만 좀 최대한 따릉이의 상징색을 넣어서 좀 튀게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워낙 튀게 만든다 해도 사실 분실률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예. 아니 이게 그냥 뭐라 할까요? 가져가고 싶어서 가져가기보다 뭐 어떻게 다른 데 보관해 둘 만한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집에 나중에 가서 갖다 줘야지 이러다 까먹는 경우도 많거든요. 대전시에서도 이래서 대부분 분실됐었죠. 네, 맞습니다. 원래는 그 대전시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업을 벌였었는데요. 이게 2달도 안 돼서 비치했던 헬멧의 90%가 사라졌습니다. 예. 또 희한한 게 이 대전시에서는 굉장히 튀는 디자인으로 만들었거든요. 뭐 형광 노란색이라든지 형광 연두색으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다 없어진 걸 보면은 단순히 디자인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강력하게 비판을 하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왜 시민들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느냐. 이 더위에 안전모 쓰고 다니는 거 당신이 해봐라. 뭐 이런 식의 얘기들도 있었는데 헬멧을 반드시 써야 되지만 처벌을 하는 규정은 없고 이제는 슬그머니 안 써도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규정이 바뀌고 있다면서요? 네, 원래는 이걸 되게 지난 3월에 강력하게 자전거 안전모를 의무화하도록 도로교통법까지 바꿨는데 이제는 9월부터 시행되는 헬멧 의무 착용을 앞두고 행정안전부가 안전모 미착용을 단속하거나 처벌할 계획이 없다라고 번복을 했습니다. 섣부른 안전모 착용 의무화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면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안전을 위해서 먼저 바뀌어야 될 것은 자전거 중심의 도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리 더워도 땡땡땡은 이 땡땡땡 안에 들어갈 단어가 뭘까요? 네, 바로 반바지인데요. 지금도 보시니까 긴 바지를 입고 계신데 요즘 폭염 때문에 남성 직장인들 사이에서 쿨비즈룩이 조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시원하다 쿨과 비즈니스를 더한 말로 뭐 타이를 매지 않는다든지 면티, 면카라티, 반바지, 더 나아가서는 샌들까지 신는 이런 가벼운 옷을 권하는 캠페인인데요. 이 직장 안에서도 이 룩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는 반면 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사실은 직장 내 분위기가 이런 패션들을 허락을 잘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아직 쿨비즈 문화가 정착되기 좀 어려운 거죠? 네, 실제로 한 직장에서는 이 반바지를 입고 출근한 직원한테 지금 직장에 놀러 왔냐 뭐 이런 핀잔을 주기도 했고요. 특히 은행이나 서비스직 같이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게 중요한 직업들은 오히려 이런 쿨비즈룩 같이 캐주얼한 차림에 부담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실제 이 취업 포털에서 직장인 5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다수가 반바지나 슬리퍼는 좀 그렇고 부분 자율복장이 낫지 않겠냐라고 대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쿨비즈룩이 한 2009년, 2008년 이때부터 얘기됐던 거 아닌가요? 그 DJ DOC의 노래는 벌써 1997년부터 나왔던 노래인데 참 여전히 장벽이 있는 것 같은데 공공기관들이 조금 쿨비즈 도입하고 있는 데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이게 생각보다 대기업보다 공공기관에서 좀 하고 있는 사례가 많더라고요. 저 수원시장님 반바지 입고 있는 거 봤거든요. TV에서. 실제로 보셨어요? TV에서. 그 염태영 수원시장이 먼저 반바지를 본인이 스스로 입고 전 직원한테 쿨비즈로 동참을 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계기가 한 게시판에 한 직원이 이제 쿨비즈룩을 우리도 좀 입자, 너무 더우니까 그렇게 제안을 했더니 시장님이 이렇게 받아들여서 본인이 스스로 먼저 쿨비즈룩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또 부천시에서도 전부서에 시원한 복장 시행이라는 공문을 발송해서 노타이나 반바지, 면바지 등의 가벼운 차림을 권했고 몇몇 기업들은 점차 좀 쿨비즈를 확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업무의 효율성 아니겠습니까?
효율을 가로막는 그런 좀 낡은 것들이야말로 좀 빨리빨리 개념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어떤 여성분들은 남자들이 털 너무 나은 거 노출해서 불쾌하다 그러는데 남자들이 좀 털도 좀 깎고 다니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키워드로 좀 넘어가 보겠는데요. 마지막 키워드 보여주시죠. 33번의 울림. 이게 뭔가 이 광복절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오늘이 광복절이니까 예. 또 광복절 이야기도 빠질 수 없겠죠. 예. 오늘 보신각에서는 광복 73주년을 기념하는 종소리가 총 33번 울려 퍼졌습니다. 예. 올해도 보신각에서 타종 행사가 열린 건데요. 제가 오늘 현장 연결차 다녀왔는데 폭염 속에서도 시민들이 굉장히 북적이는 모습을 보고 봤습니다. 지금 뭐 박원순 시장님 또 독립유공자 후손들 같이 와가지고 타종에 참석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독립 만세 시위를 하다 체포된 유공자의 후손부터 또 평창올림픽 메달리스트, 어린이 모범 기자 등 국가의 위상을 높인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경축사가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지금 일단은 두 가지 의미에서 진정한 광복을 얘기하면서 한쪽은 남북 간에 함께 누리는 광복. 네. 예, 경제 공동체로. 그리고 또 하나는 남성과 여성이 함께 누리는 광복. 뭐 이런 얘기를 갖다 하셨는데 평화가 경제다. 이 부분 정말 가슴에 와닿았거든요. 네. 오늘 안 그래도 20여 분에 걸쳐 경축사를 하면서 이 평화라는 단어만 21차례나 언급을 했습니다. 올해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 또 북미 정상회담이 이어지면서 한반도 평화 정착 논의가 본격화된 만큼 좀 더 프로세스를 앞당기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솔직히 어느 정도 북한이랑 합의가 된 내용이 경축사에 담겼다는 분석도 있던데 그렇게 되면 정말 더 기대를 할 수 있는 9월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가을이 제대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광복절 행사들 많이 진행되고 있죠. 네, 우선 시민청과 서울광장 등에서 이 위안부 할머니와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시민청에서는 시민청 예술가의 바이올린 연주라든지 뮤지컬 공연 같이 볼거리들이 펼쳐졌고요. 또 위안부 할머니의 이야기를 다룬 김현석 감독의 영화 I Can Speak도 상영돼서 많은 시민들이 함께 관람을 했습니다. 또 잠시 후인 밤 8시부터는요. 이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서울시립 교향악단의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서울시향 광복 73주년 기념 음악회가 열립니다. 특히 광복절 기념 음악회는 이 TBS TV를 통해서 생중계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예, TV를 통해서 보시면 뭐 시원한 집에서도 볼 수 있어서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다채로운 축제를 즐기면서 우리의 역사를 기억하는 일도 어떻게 보면 광복절에 꼭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박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